이번 영상에서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영상은 선생님이 여기에 올려놓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카르스트라고 하는 독특한 지형의 이름의 명칭은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라는 나라 사이에 크라스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어요.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카르스트 지형은 흙 아래쪽에 있는 기반암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이 석회암이라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석회암이 녹으면서, 녹는 걸 용식이라고 하는데, 용식 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형들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석회암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암석입니다. 이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는 빗물이나 지하수에 굉장히 쉽게 녹게 돼요. 이러한 녹는 현상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학작용, 화학 반응은 기온이 높을수록 활발하고 습기가 많을수록 활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스트 지형은 습기가 많아서 비가 많이 오고 강수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잘 흐를 수 있는 그런 더운 지역, 열대기후, 아열대기후 지역에서 잘 발달을 합니다.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석회암이라는 암석은 주성분이 탄산칼슘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산칼슘이 오랜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빗물이나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서 녹아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형을 통틀어서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지형 중에 하나인 돌리네라고 하는 건 지표가 녹아서 움푹 파인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자체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빗물에 녹아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빗물에 녹아서 석회암이 많이 밀도 있게 들어가 있던 부분이 이렇게 녹아서 파이게 된 거예요. 이런 파이게 된 돌리네의 아래쪽에는 보면 빗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인 싱크홀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한 돌리네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진다라는 일상 용어를 학문적 용어로 바꾸면 배수가 양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이 잘 빠지는 지역은 우리가 밭으로 이용을 합니다. 논농사를 생각해보면 논에 가보면 벼가 물에 항상 잠겨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지역은 물이 고여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밭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러한 돌리네가 계속 녹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돌리네와 합쳐지게 되면 우발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용식작용이 더 진행되어서 더 많이 녹아서 여러 개의 돌리네가 결합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형을 우발라라고 하고요. 이러한 큰 규모의 우발라가 더 여러 개 합쳐져서 생긴 큰 규모의 파인 골짜기를 폴리에라고 합니다. 탑 카르스트라고 하는 건 이 탑은 타워 할 때 탑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빗물이나 지하수, 그럼 흐르는 물에 용식작용을 받아서 녹아서 만들어진 큰 봉우리 형태로 남은 지형을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탑 카르스트는 거대한 석회암이 빗물의 영향, 지하수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녹게 되면 남아있는 봉우리들이 있겠죠? 이런 거를 탑 카르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석회화 단구라고 하는 건 석회암이라고 할 때 석회고요. 단구는 계단 할 때 단자고요. 언덕 할 때 구자입니다. 그래서 석회암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녹아요. 녹았다가 얘네가 섞인 물이 이동을 하다가 탄산칼슘이 녹아있는 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지게 되면 그 물은 다시 석회암 성분인 탄산칼슘 성분이 굳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걸 침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가 있는 물에 녹아 있다가 이 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다시 굳어버리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테라로사라고 하는 건 테라가 흙이란 뜻이고요. 로사가 빨간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석회암 기반인 이 지역에서 녹는 성분인 용식이 가능한 성질인 탄산칼슘이 녹아서 없어지고 그러면은 탄산칼슘 성분이 다 녹아버리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부분만 남아있어요. 그런 녹지 않는 철 같은 그런 금속 성분들, 비가용성 물질들이 남아서 빗물을 계속 받게 되면 이 철이 녹슬게 되겠죠. 녹이 슬면서 붉은색이 된 그런 빨간색 토양을 테라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회동굴은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동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석회암이 기반인 그런 지역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빗물이나 지표수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석회암층을 녹여서 만든 동굴입니다. 지표 아래쪽에 석회암 지대가 있으면 빗물이나 지하수 같은 것들이 흘러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석회암을 녹이게 돼요. 여기를 다 녹이게 되면 뻥 뚫린 그런 동굴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석회동굴은 지하수층이 옛날에는 석회동굴보다 위에 있었는데 위에 있으면서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 지역을 녹이다가 이 지하수층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동굴이 지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석회동굴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용암동굴과는 다르게 용암동굴은 동굴 안에 들어가면 뻥 뚫린 지형들이 있었는데 석회동굴은 안에 들어가면 이 석회암이 녹았다가 침전되었다가 용식되었다가 침투되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종유석, 석순, 석주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합니다. 이게 돌리네의 모습이에요. 사람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움푹 파여져 있고 여기는 물이 굉장히 잘 빠지기 때문에 반동사를 합니다. 여기 안에 가운데를 보면 싱크홀이 보일 거고요. 이런 돌리네가 여러 개 합쳐지면 우발라가 됩니다. 좀 더 규모가 큰 모습이죠. 이런 우발라들이 또 여러 개 합쳐지게 되면 폴리에라고 해서 아주 큰 골짜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폴리에의 모습이고요. 폴리에의 규모는 나라 정도의 규모로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탑카르스트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전부 다 석회암 지역이었는데 잘 녹는 부분이 녹아버리고 아주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남아서 탑처럼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중국에 있는 구이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탑카르스트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관광지로도 굉장히 많이 유명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그랑칭기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도 전부 다 석회암 지대에서 다 녹고 남은 부분들이 탑처럼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석회화 단구가 만들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석회암 지대에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면서 맞닿아 있는 석회암을 녹이게 돼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지표를 흐르는 물에 탄산칼슘이 녹아서 같이 흐릅니다. 흐르다가 탄산칼슘이 굳어와요. 왜 그러냐면 물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이 물이 녹일 수 있는 탄산칼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굳어서 침전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 모양의 언덕, 단구, 석회화 단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진이 석회화 단구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석회화 단구로 굉장히 유명한 터키에 있는 파무컬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파무컬레는 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석회화 단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물들이 온천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온천욕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돌리네의 규모의 돌리네 안에 석회암 지대에서 발생하는 토양의 모습인 테라로사를 나타내는 사진이에요. 석회암 지형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테라로사라고 하는 붉은색 토양입니다. 이러한 테라로사는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탄산칼슘 성분은 물에 녹아서 없어지고
나머지 비가용성 물질들인 철과 같은 그런 금속 성분들이 많이 남아서 산화되어서 녹이 슬어서 붉은색이 된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라로사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식도입니다. 석회 동굴은 예전에는 지하수가 석회 동굴 위까지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항상 지하수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지하수 아래쪽에 있는 석회암을 녹여버리고 다 녹아버린 석회암 부분들이 빠져서 석회 동굴이 되는 모습이고요. 석회 동굴 안에는 천장에서부터 매달리는 종유석,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석순, 그리고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서 기둥과 같은 석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석회 동굴은 지하수가 석회 동굴을 덮었을 때는 인간이 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지하수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석회 동굴에 공기가 통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석회 동굴 내부의 모습이에요. 천장에 달린 걸 종유석, 아래에서 올라오는 걸 석순, 이어져 있는 걸 석주라고 하고요. 이런 종유석과 석순, 석주는 탄산칼슘이 녹아있는 지하수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지면서 탄산칼슘이 침전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탄산칼슘들이 침전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스펠레오뎀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은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자원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독특한 이러한 지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대표적으로는 중국에 있는 구일인, 베트남에 있는 하롱만 또는 우리가 하롱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터키의 파무칼레,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있는 그랑칭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네 군데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지도학습지에 다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석회암은 가공을 하면 시멘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것들로 이용을 해서 건물을 많이 짓죠.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고층 건물에 살게 되면서 시멘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토양에 물이 잘 빠져요. 왜냐면은 이 지역을 이루고 있는 디바남, 암석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이에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논농사가 힘들고 밭농사를 주로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지도학습지를 꺼내서 여러 가지 카르스트 지형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지를 꺼내서 왼쪽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터키에 있는 이 지점이 파무칼레가 있는 지점입니다. 파무칼레는 대표적인 석회화 단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랑칭기인데 그랑칭기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에 있는 구일인. 우리나라랑 중국은 잘 찾을 수 있죠? 중국의 남쪽 내륙에 있는 구일인도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베트남에 있는 하롱만, 하롱베이입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만을 표시하고 위치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석회암이 있는 산지를 채굴을 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석회석을 채굴해서 이 석회석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회석은 지표로 갈수록 석회석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을 긁어내는 식으로 석회석을 채굴을 해요. 이 두 사진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석회암 지대인 충북 단양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카르스트 지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